무역 운송 챕터 1 기본 이론. 파트 1 해상 운송 선화증권. 1. 선화증권의 개념. 1. 정의. 무역 거래는 무역 거래는 필연적으로 운송이 수반된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는 매도인은 송화인, 컨자이너 또는 시퍼라 하며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는 매수인을 수화인, 컨자이니라고 표현한다. 운송 계약을 통해 수화인이 계약 물품을 확실하게 인도받기 위한 장치로서 BL, Bill of Lading이 등장하였다. BL은 일본식 한자 여부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으로 표현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법의 법적 명칭은 선하증권이다. 선화증권이란 특정 선박의 화물이 운송을 위하여 적재되었다는 사실은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인정하여 서명한 서류로서 운송 조건이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선화증권은 해상 운송 계약의 추상적인 증거, 추정적 증거 1이었고 2. 운송인의 화물 수령 또는 선적의 증명하는 증거 3.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환으로 소지인에게 운송 화물을 인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있는 권리 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추가 학습 선화증권의 법칙의 1. 함부르크 규칙. 선화증권이란 해상 운송 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 인도를 약정하는 증권을 말한다. 2. 상법 제854조 1.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계품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선화증권은 운송 물품에 대한 유가증권이다. 선화증권은 배서에 의해 자유롭게 권리 양도가 행해진다.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서 반드시 원본 선화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2.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은 우리나라의 상법의 상법 조항을 해서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하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요인증권성 및 문헌증권성 상법 제852조.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2. 요식증권성 상법 제853조 선화증권에는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선화증권의 법적 기재사항 1.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2.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 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화인의 성명 상호. 5. 수화인 또는 수령 통지인의 성명 상호. 6. 선적항. 7. 양육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 10. 수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처분성 증권 상법 861조 132조. 선화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 상환증으로서 하여야 한다. 4. 인도증권성 상법 861조 133조. 선화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화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지시증권성 861조 130조. 선화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그러나 선화증권의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환증권성 상법 861조 129조. 선화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선화증권의 기능. 1. 유가증권, 권리증권, 다큐먼트 오브 타이틀. 선화증권은 선의 선화증권은 선의 소진이에게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증권상에 기재된 물품의 인도를 약정하는 서류이다.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양육항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고 배설을 통해 운송 중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또한 담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은 반드시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서만 물품을 인도하고 수화인이라 할지라도 선화증권이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배서 없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운송인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운송계약의 증거 Evidence of Contract. 실질적으로 운송계약을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빙으로서 그 기능을 한다. 선화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송화인과 운송인이며 송화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선화증권을 수취한 수화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 입장이 되어 운송인을 상대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송계약의 내용은 선화증권 전면, 표면과 이면의 약관이며 이면약관이 생략된 약식 선화증권은 단순히 그 약관이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선화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화증권의 종류. 선화증권의 표면약관과 이면약관을 전부 기재하는 정식 선화증권 long form BL 또는 regular BL이라고 하며 선화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은 전부 기재되어 있으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을 약식 선화증권 short form BL 또는 백지식 선화증권 블랭크백 BL이라고 한다.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운송인의 면책사항이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화주, 송화인 또는 수화인은 운송계약과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추가학습, 선화증권과 운송 협약의 관계. 선화증권의 약관으로 삽입되어 있는 과도한 운송인의 면책조항은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약관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국가의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운송인의 면책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운송협약에서도 선화증권의 면책 약관이 제한받을 수 있다. 3. 화물수취증 (Receipt of Goods). 선화증권은 기재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상태와 동일한 물품을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수령했다는 추정적인 증거이다. 운송인이 자신이 수령한 물품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품과 상이하다는 증거,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정당한 수화인에게 물품 인도의 책임 의무가 있다. 추가 학습 반증의 방법. 실제 선적한 물품이 신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증의 방법이 화물 파손 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LI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송화인이 포장 후 봉인을 한 이상 운송인이 내용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없어 기재한 화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부지약관 (Unknown Clause를) 삽입하여 송화인이 신고한 그대로 선화증권을 발행한다. 부지약관은 shippers loaded and counted 또는 said by shippers to contain 과 같이 운송인의 면책 사항을 표기하는 문헌을 의미한다. 선화증권의 발행 형식 및 배석. 1. 발행 형식.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누구를 화물의 수령인, 수화인, 컨자이니로 하여 발행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수화인의 표시 방법으로는 기명식, 지시식, 소지인식 및 무기명식 등이 있다. 1. 기명식 발행 (Straight Bill). 기명식은 수화인 기재란에 특정인 상호의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기명된 수화인에게 화물의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물품 대금이 사전 지급된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 발행이 된다. 선적된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선화증권의 기명된 특정인만이 그 화물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송 중 화물의 전매나 유통이 제한받는다. 예외적으로 대륙법에서는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 또한 배설을 통한 유통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대륙법에서는 배설을 통한 유통을 제한적 인정. 화물 상한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상법 130조 861조. 사물 상한증 선화증권은 기명식 경우에도 배설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그러나 화물 상한증에 배설을 금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매수인을 수화인으로 하여 발행된 기명식 선화증권인 경우 매도인이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없이 화물이 인도되는 것을 제한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원활한 권리 이전을 위해 지시식 발행이 권고된다. 기명식 선화증권의 소유권 이전 시기. 매수인 기명식, 매도인 소지, 선적 시 전 소유권 이전, 제한적 담보이익 유보, 선적 시 대금 지불 시 담보이익 소멸. 매수인 기명식, 매수인 소지를 하고 있으면 선적 시 전 소유권이 이전. 음, 2. 지시식 발행 (Order Bill). 지시식 발행은 특정인의 지시 (Order에) 따라 화물의 소유권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선화증권을 지시식으로 발행하여 화물이 자유롭게 전매 또는 유통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신속한 유통 제도에 되는 것이며 특히 은행의 개입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 방식
에 가장 적합하다. 음, 예를 들어 신용장 방식에서 선화증권의 수익자, 어, 지정은행, 개설은행인 순서로 권리자, 소유권자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지시식으로 발행될 필요가 있다. 지시식 발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단순 지시식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로 발행되는 경우이다. 송화인 지시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반드시 송화인의 배서가 요구된다. 2. 기명 지시식 선화증권의 권리자를 기명된 자의 지시에 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to order of XXX의 형식으로 발행된다. 기명된 자의 지시에 의하도록 하는 것. 3. 선택 지시식 기명식과 지시식을 혼합한 형식이다. 기명식으로 발행이 되지만 기명된 자가 배서인이 되어 다시 지시를 하여 양도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XXX or order의 형식으로 발행한다. 실제 법적 형식은 기명식과 동일하다. 지시식 선화증권의 소유권 이전 시기 송하인 지시식 선적 시 수익 이익만 이전 대금 지불 시 담보 이익 소멸 전 소유권 매수인에게 이전 매수인 지시식 매도인 소지 선적 시 전 소유권 이전 담보 이익 유보 대금 지불 시 담보 이익 소멸 3. 소지인 무기명식 발행 bearable 소지인 또는 무기명식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가 화물의 소유권자가 된다. 이를 다시 구분하면 다음과 같아. 1. 단순 소지인식 단순히 소지하는 자가 선화증권의 소유권자이다. 컨자인이 베어러 형식으로 발행된다. 2. 백지식 무기명식이라고도 한다. 컨자인이를 공란으로 두는 것으로 실제 취급은 소지인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소지인식 선화증권의 소유권 이전 시기 소지인식 매도인 소지 선적 시 수익 이익만 이전 대금 지불 시 담보 이익 소멸 전 소유권 매수인에게 이전 2. 배서 형식 선화증권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유통증권 선화증권을 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화물의 권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실제 배서에 의한 유통이 금지되는 기명식과 배서가 없이 단순 교부에 의하여 양도가 완료되는 소진식, 백지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서에 의한 양도가 필요한 것은 지시식 선화증권이다. 배서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기명식 배서 풀 인도스먼트 피배서인의 성명, 상호 또는 상호를 명기하여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이다. Deliver to XXX의 방식으로 배서하게 되며 이후 기명 발행과 마찬가지로 유통을 제한받는다. 2. 지시식 배서 Order Endorsement 피배서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배서의 형식이다. Deliver to the order of XXX 또는 Deliver to the XXX or order의 방식으로 배송된다. 연속되는 배서를 통한 선화증권의 계속적인 유통이 가능하다. 3. 백지식 무기명식 배서 Blank Endorsement 피배서인은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무기명 배서라고 하기도 한다. 선화증권의 소지자는 선화증권의 제시만으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이후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교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배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용장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배서 방식이다.
3. 선화증권의 소유권. 1. 선화증권의 이전. 1. 유가증권 및 유통증권. 선화증권은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유가증권, 영미국가 국가에서는 유통증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유가증권이란 어음, 수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권리증권이면서 유통 가능을 전제하고 있다. 대륙법에서는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설을 통한 유통이 인정된다. 영미법에서는 유통 가능 여부에 보다 중점을 둔다. 선화증권이 지시식 또는 소지인식으로 발행된 경우 유통이 가능한 권리 증권이고,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유통 불능 권리 증권으로 간주한다. 이 선화증권의 이전 트랜스퍼은 유가증권, 유통증권 또는 권리증권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화증권의 이전에는 유통, 네고시에이션과 양도, 어사인먼트라는 방법이 있다. 선화증권 이전은 기명식 양도, 지시식 유통. 대륙법에서는 모두 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기명식 선화증권의 경우 양도, 지시식이나 소지인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유통, 영미법 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통은 지시식 경우의 배서, 소지인식 경우 단순 교부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기명식 선화증권의 경우 영미법에서는 동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통은 불가능하지만 별도의 절차를 통한 양도는 가능하다. 3. 선화증권의 유통방식. 비일의 유통방식. 기명식 스트레이트, 지시식 오더, 소지인식 배열. 단순 교부만으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소지인식으로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화증권의 유통은 배서가 요구된다. 선화증권의 양수인은 매도인에게 필요한 배서를 요구할 수 있다.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 대륙법계에서는 배서를 통한 양도를 허용하지만 영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1. 백지식 배서. 백지식으로 배서했을 경우 피배서인이 타인에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다시 배서할 필요가 없이 소지인식과 동일하게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유통이 이루어진다. 2. 기명식 배서. 기명식으로 배서했을 경우에는 다시 타인에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배서가 필요하다. 추가학습. 기명식 선화증권의 양도. 영미법에서는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 유통이 제한되는 반면 대륙법은 기명식이 발행된 경우에도 별도의 금지 문헌이 없는 한 배서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법 국가에서 기명식으로 발행된 선화증권이 대륙법 국가에서 배서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화증권의 양도 금지 문헌 not transferable unless consigned to order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 양도 금지를 삽입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2. 선화증권과 소유권 이전. 1. 현실적인 인도, 상징적인 인도. 소유권의 이전에는 현실적인 인도와 상징적인 인도가 있다. 현실적인 인도의 경우 선적, 물품의 인도, 선적이 곧 계약의 충당으로 인정되지만 CIF 규칙 등 상징적인 인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적 후 다시 서류를 제시해야만 계약이 충당된다. 충당, appropriation. 계약의 충당이란 현실적으로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적인 경우 매도인은 선적과 함께 선적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음, 상징적인 인도의 경우 매도인은 선적과 함께 서류를 제시한다. 선적 서류의 제시는 선적 후에 어, 음, 음, 선적 후에 선화증권을 취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선적 선화증권 Shift BL 또는 본선 적재 보기가 있는 수치식 선화증권 Received BL이어야 한다. 또한 기명식 선화증권은 담보권을 유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진식이나 지시식 등의 유통 선화증권이어야 한다. 음, 이 음, 소유권의 이 소유권의 분할 CIF 규칙의 소유권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음, 담보권과 수익권으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확보하여 음, 담보권을 유보한다. 영국에서는 처분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매도인이 지시식 선화증권을 소지함으로써 물품에 관한 처분권을 유보하고 매수인이 선적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이행하였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결국 미국에서 담보권과 영국에서 처분권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분할 소유권 이론. 소유권은 수익권과 담보권, 담보권은 처분권으로 분할 가능한 것으로 하여 인도시 수익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선화증권 등을 매도인이 소유함으로써 담보권은 직간접적으로 매도인에게 남아있게 된다. 담보권은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 물품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수익권은 음, 소유권으로부터 담보권을 차감한 나머지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담보권을 담보이익, 수익권을 수익이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3. 선화증권의 발행 형식과 담보권의 유보. 1. 지시식 선화증권 소유권 분할, 수익이익 매수인, 담보이익 매도인 또는 은행, 대금 결제 시 매수인에게 이전. 음, 선화증권이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식으로 발행되거나 또는 소진식 선화증권인 경우에 매도인은 음, 음, 유보한다.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 금융기관,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담보권을 유보할 수 있다.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선화증권을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점유가 담보권의 유보 역할을 한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전 선화증권의 인도는 담보권의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기명식 선화증권 매도인의 대리인 등 매수인이 아닌 자를 수화인으로 발행된 기명식 선화증권의 경우 담보권이 유보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선화증권을 양도받은 경우 운송정지권 등 매도인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매수인은 하여 수화인으로 하여 발행된 기명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증권의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담보권의 유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3. 선화증권과 물품의 인도. 선화증권은 물품의 청구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1. 운송인의 의무. 1. 원칙 물품 인도. 운송인이 자신의 과실로 타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횡령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운송인이 형식상 정당한 배서가 되어 있는 선화증권에 대하여 그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예외 물품 유치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그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요구한 경우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이 운임, 보관료 등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복수이고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절의 이유를 입증하는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다. 음, 음, 3. 선화증권 원본회수 운송인은 물품을 인도할 때 선화증권이 악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화증권을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운송인이 회수를 게을리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음, 선화증권의 사기 유형은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수입 화물 대도 트러스트 리시트 TR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인도받은 선화증권을 3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음, 매입받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복수로 발행된 원본 선화증권을 여러 당사자에게 유통하는 사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원본 전통을 상환을 통해서만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 원본 복수 당사자 매매 사기는 발생하기 어렵다. 4. 특수한 선화증권의 종류 1. 집단 선화증권, 혼재 선화증권 LCL 컨테이너의 혼재, 운송조선업자 혼재 작업, FCL 하나의 컨테이너로 선적의뢰 선박회사 송화인, 매도인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를 전부 혼자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량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일부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일부를 위해 컨테이너 전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며 그렇다고 송화인이 자신이 직접 동일 목적지로 가는 송화인을 모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송주선업자 (freight forwarder가) 존재한다. 운송주선업자는 소량 화물을 가진 각 송화인에게 화물을 인도받아 이를 혼재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로 운송을 할 수 있게 해준다.